네, 오늘 장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 포착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 주세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또 반등 움직임이 재개가 된 것인가. 오늘 특히나 오후장에 더 강한 모습으로 양봉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정말 제대로 된 반등이 나타나는 건지 전문가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렇죠. 모습이었잖아요.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봤는데, 하이닉스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봤어요. 개장 전에. 삼성전자는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은 흡수가 가능하지 않겠나요? 그렇게는 예상을 했는데, 하이닉스도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야 지금 한 0.5%, 한 400원 정도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도 0.4% 정도, 한 1,0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 있는 데서 일단은 지지가 좀 나왔다.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예전에 2000년 초반, 2000년도에 시스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버블이 아니냐, 버블이 계속 갈 수 있겠느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투자자들한테 좀 불안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어떻게 본다면 제일 밸류 체인인데, HBM 관련해서 실적이 일단 받쳐주면은 어느 정도 주가는 하락하더라도 또다시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좀 거치더라도 다시 좀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주식이 강세가 영원할 수는 없다고는 보고는 있는데, 조금 지금 빠지고 20일 이동평균선도 지금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향방도 좀 갈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조금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좀 핸디캡이 있다는 거는 결국엔 B2C 기업이잖아요. B2B 기업이잖아요. B2C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실적이 B2B 기업이 계속적으로 영속성이 있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시스코처럼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서서히 지금이 거품이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완만하게 조금 꺼지지 않겠나. 급격한 하락보다는 일단은 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높이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다음 달 초지요. 다음 달. 제가 봤을 땐 7월 5일인 걸 일단 잠정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일단은 외인들은 선침해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엔비디아 6% 넘게 급락을 했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0.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역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6월 2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27일 새벽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거 역시 주목해봐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주식이 투심이 좀 꺾이느냐 아니면 투심이 다시 살아나느냐, 거기가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상방은 제한적이다. 예전처럼 가파르게 오르는 각도가 아니라 오르더라도 그 각도가 완만해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완만하게 오른다기보다는 완만하게 꺾이지 내린다.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정고점 테스트는 충분히 한번 할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질문을 드리려다가 보통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논하기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전문가님 일단은 고점이 좀 나왔고 여기서 이제는 조금은 내리막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런 움직임, 거기에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다면, 소부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좀 상관계수가 높은 중소형 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종목도 오늘 낙폭이 대부분 만회가 됐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완만하게 꺾일 것 같아요. 이쪽도? 역시 한미반도체 등, 그 다음에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스페타시스
상당히 좀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영원히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은 뭐 다시 뭐 전고점 테스트 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뭐 지금 한미반도체 19만 6,200원이 전고점인데 뭐 20만 원을 넘더라도 또 매물이 좀 여기 좀 나올 것 같고 조금 기대감은 예전보다는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AI 하면은 무조건 오르고 마구 열광했던 그때와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고점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속도 조절이 좀 나타날 것이다. 반도체 소부장과 대형주 모두 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빈자리를 메워주는 쪽, 뭐 조선도 있고요, 해운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도 좋고요. 뭐 이쪽 자동차 부품 쪽에 화신도 오늘 장 초반에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뭐 길게 양봉을 뽑아내면서 자동차 부품 섹터까지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세 배경 어떤 것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지금 환율이 뭐 다시 1,400원 목전에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환율에 의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그리고 화신이라든가 성화이텍, SL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서현이와까지 뭐 아진산업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 주식들이 강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고환율 수혜지요. 현대차 그렇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저가 전기 자동차를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를 했는데 그거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현대차 그룹주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좋은 여건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 오늘 현대모비스가 강세인데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LNG 운반선이 도입한다.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까지도 계속적으로 뭐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뭐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뭐 그런 게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양봉이 뭐 한 7개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디가 고점인지는 뭐 시장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좋은 시세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지금 저번에 정몽구 명예회장 지금 그분이 뭐 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현대차 그룹 측에서는 일단 루머로서 일단은 시부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 좀 고령이기 때문에 85세가 넘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뭐 건강이 좀 안 좋은 거는 일단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기아도 강세, 뭐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은 계속적으로 실적 환율이 또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사적 고점 부근이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30만 원 돌파할 거로 보세요. 일단 전고점은 돌파를 했잖아요. 지금 역사적 고점을 이제 29만 경신을 한 이죠. 상태이고 뭐 지금 살짝 이제 밀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충분히 30만 원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자동차가 회사들이 뭐 GM이라든가 도요타 그다음에 현대차가 3위, 4위 정도 하기 때문에 아직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충분히 싸다. 그쪽의 시총보다도 훨씬 싸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유지를 해주셨어요. 업사이드 좀 남아있다. 현대차 그룹주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늘 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시장 전체적인 틀을 좀 읽어주시는데 지난주에도 지수를 묶어놓고 개별 종목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각의 변화 있으신지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점들 전문가님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뭐 2,800에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2,770대 에서 거래는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코스피 시장은 지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오늘 외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또 대규모로 또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외인들이 그러니까 현물, 선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현물에서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매수 강도, 매도 강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들
뭐 지수 관련주의 강세가 지금 나타나면서 시장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가격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가격 조정, 지수 시장의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큰 폭의 조정보다는 역시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주식들이 이제는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환율 수혜주는 역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특히 또 화장품의 시세는 지금 조금 꺾여져 내려왔지만 환율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실적이 부각될 수 있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원화 약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2분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도 고환율이 계속된다면 추가적으로 실적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더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지수의 상방은 2,812가 얼마 전에 고점이었는데 다시 한번 뭐 거의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뭐 일단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받는 종목들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뭐 어떻게 본다면은 수급이 많이 쏠려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쭉 모든 종목들을 한번 좀 봤는데 뭐 괜찮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역배열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지수가 빠지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무조건 뭐 정배열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수급 때문에 안 좋아진 거니까 결국에는 수급만 조금만 들어온다면은 뭐 20%, 그다음에 뭐 15%, 뭐 이 정도의 강한 상승 역배열에서도 요즘 충분히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은 이제 다른 것도 좀 봐야지 하는 시선들이 좀 있을 걸로 보여가지고 이제 골고루 한번 종목들 좀 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배열로 움직임을 아직은 가져가고 있는 괜찮은 종목, 여기서 괜찮은은 어떤 기준이시세요? 실적? 일단은 실적도 괜찮은데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과거의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그런 종목들도 그렇고 뭐 1분기에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계속적으로 빠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면 또 숨은 보석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은 다시금 2,812포인트 올해 기록했던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다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코스닥 중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드세요. 특히나 지금도 840선 부근에서 벌써 세 번째 바닥입니다. 쓰리 바닥을 만들고 여기에서 박스권을 다시 확인하며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이번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은 저는 이제 코스피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 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더 이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종목들이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부분 코스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양봉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좀 하락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지더라도 뭐 네.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코스닥만 뭐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네. 코스닥이야 빠지더라도 그냥 다시 한번 리바운딩 나오면서 또 결국엔 박스 상단으로 한번 올라가려는 움직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너무 뭐 코스닥 안 된다고 해서 또 코스피만 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에 또 안 좋은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반등을 할까요? 라는 질문은 어찌 보면은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할까요? 라는 질문과 또 동일한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시총상위에 워낙에 이쪽 섹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2차전지는 요즘에 계속해서 힘들고 뭐 제약바이오는 개별장으로 움직여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코스닥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HLB라든가 알테오젠. 그런데 이제 오늘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제 한가 2번 맞았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저점이지 않겠느냐고 예전에 뭐 공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HLB 같은 경우는 한 10% 이상의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도 정고점이 지금 84,000원인데
저는 이리가켄바이오도 뭐 삼천당제약,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고점을 계속 경신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리가켄바이오도 뭐 고점 경신이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관들 매수 어제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들어오고 있고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이런 HLB, 리가켄바이오, 뭐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아직 투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쪽도 저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고 본다면 나 좀 엔비디아 불안해. 그러면 2차 전지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쪽도 이제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고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강한 시세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지금 투심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을 했는데 요즘에 테슬라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랑은 잘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솔리드 파워라든가 퀀텀 스케이프 미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있어요.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는 오늘 한 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나머지 2차 전지 쪽은 테슬라 이외에는 미국도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저가 전기 자동차가 흥행을 성공하면 2차 전지 주식들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차 전지 쪽으로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시죠?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한번 사보자. 지금 그런 관점입니다.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코스닥 걱정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하고 박스권에서 다시금 또 반등을 할 차례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많이 좀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뭐 직전 저점 이탈이 나온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지금 분할 매수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사실 흐름 꽤 괜찮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뭐 HLB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 삼천당제약까지 이 3인방을 중심으로 해서 리가켄바이오 등등 이렇게 내실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반등을 이끌어 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3포인트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한수 전문가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